오전에 준다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장미도 그렇고 로베르, 태우, 레아 모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완벽해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고 불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의 현재는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미완성이고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저는 전달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저 자신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저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쓰기 시작하기 전에는 꼭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좀 긍정적인 편이고 글도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희망적인 글을 늘 써왔기 때문에 소설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고 뭐 그게 어떤 방향이 되든 진짜 이야기를 그냥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기분이냐면요. 이렇게 산속에 올라가서 2년 동안 돌을 닦고 하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도 정말로. 네, 진짜로. 네. 뭐라고, 이렇게, 네, 뭐, 에세이를 처음 썼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하나 새로 든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제가 저를 예전에 못 보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나이가 대학교 때랑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만큼 살아온 게. 그런데도 요즘 제가 저의 얼굴을 거울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 눈동자에서 풍겨나오는 빛 같은 게 제가 볼 때 제가 대학교 때처럼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좀 정말 저의 어떤 깊숙이 저의 내면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나도 잊고 있던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약간 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게 흘러나오고 또 이렇게 이렇게 촥 한번 걸러낸 느낌? 나라는 사람을 또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새로운 어떤 그 미래와 꿈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시작부터 결말까지 모든 그 구성을 자기 머릿속에 담고서 주인공들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곡선이 깔려야 되고 또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와 한 사람의 캐릭터를 설정할 때 그냥 레아라는 사람, 뭐 장미라는 여자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막 그것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거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물론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난감하고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태평양 바다에 그냥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도 없이 뭐 플래시 하나 없이 나침반 하나 없이 그냥 빠져있는 기분 있죠. 어디로 헤엄을 쳐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으로 진짜 많이 지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의 어떤 영혼과 인생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나가니까 진짜 보통 에너지가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마치 지구력 테스트 하는 것처럼 장편이라 양이 많기도 하지만 중간에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만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쳐요. 힘이 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반면에 또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자꾸만 사물을 깊이 들어가서 묘사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몰랐던 삶의 아름다움도 발견하고 내 주변에 그냥 무심코 흘려보냈던 어떤 존재들 사물도 좋고 도시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다못해 옆에 그냥 앉아있는 차 마시고 있는 아가씨에 대해서도 나는 애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런 점이 정말 감사하는 점이었어요. 진짜 풍경 미화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되게 오래 들여다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기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고 세상을 많이 본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근데 그게 뭐 진짜로 발로 직접 걸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진짜 우리는 세상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남을 정말 이해하는 폭이 달라요. 왜냐면 왜 형제도 없는 사람이랑 많은 형제가 있는 집에 자란 사람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 혼자 내가 물들어 있는 세상 내가 타고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문화 속에서만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봤던 사람들, 나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하고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겪고 좀 길 위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현실을 이렇게 바라봤다거나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어떤 의외의 변수가 벌어졌거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충돌이 있을 때도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폭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아직 이룬 건 아니지만 저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런 면이 저는 가장 크게 후회받는 면인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어떤 계기가 된 게 하나 있다면 어떤 80 정도 나이가 된 80살 정도 된 일본의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입사했을 정도 됐을 때 입사 초기 98년 9년 그럴 때 봤는데 이분이 완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도 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거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데 일단은 동그라미 이렇게 생활계획표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려가지고 퍼센테이지 이렇게 딱 나눠요. 나에게 일은 뭐 30%, 그다음에 사랑은 뭐 50%, 가족은 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서 요거는 항상 지키는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또 막대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또 구체적으로 그걸 반으로도 나누고 해서 한참 생각해서 쓰는 거죠. 그 안에다가 요 때까지는 내가 뭐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방법이. 나도 한번 해보자 썼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쓰는 순간이 아니고 거기에 적기 위해서 그 생각하는 과정 동안 자기 영혼의 꿈을 새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바라보고 가나 봐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쓰고 나서 수첩을 이렇게 이사하고 막 그러다 이게 없어졌는데 10년 후에 찾았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구체적인 건 지금 생각 안 나지만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입사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텐데 뭐 한 몇 년쯤 됐을 때는 뭐 요런 식의 프로그램을 해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8년에서 9년 정도 사이 입사해서 일을 하고 나면 좀 나도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지쳐서 좀 재충전을 하고 싶겠지? 그러면 어디 유학이라도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또 뭐 나이가 30 넘으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섭네요. 네,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꿈을 향해서 가는 그거를 이렇게 새겨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그걸 보면서 느꼈고요. 어쩌면 그게 뭐 원동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저의 힘으로 이렇게 뒤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이제 좀 미리 생각해서 꿈꾸고 꿈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과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격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결국에는 제가 뭐 다행히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뭔가 제가 하나하나씩 저만의 역사를 써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뭐 하지만 좀 그런 거 말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지금 현재의 목표가 있다면 제가 아나운서 생활할 때도 정말 여러 종류의 방송을 했거든요. 그 역을 다 하시는 분들도 때로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TV 라디오를 다 번갈아 가면서 많이 했던 건 물론이고 뭐 퀴즈 프로 골든벨 같은 퀴즈 프로나 가족을 할까 같은 쇼프로도 했고 또 무슨 뭐 하여튼 뭐 수르셋 뭐 뉴스부터 예,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장르가 다양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나하나의 그 묘미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또 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느껴보고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에세이 쓰다가 번역도 하고 소설도 썼지만 또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 제가 영상 쪽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상과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제 책이나 제가 쓴 대본 같은 것이 시나리오나 방송 드라마의 뭐 대본이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거 제가 쓴 글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저는 체험하고 싶고 아니면은 뭐 노래 가사라든지 뭐 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써보고 싶고 네, 예술 전반이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정말 그 여성들이 그냥 패션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치중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지식인의 대열에 있고 또 지식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교양이 있으면서 그 교양이 무기이자 매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으로 거듭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잡지?